자, 10쪽에 추상적 개념의 구체 아까 하던 거 맞아 이어서 할게요. 자, 버혀려 잘라내어 베어내어 이런 뜻이에요. 만질 수 없는 방을 잘라낸다고 했잖아요. 추상적 개념의 구체화 구상화. 그리고 그거를 이불 속에다가 넣어둔 돼요. 구체화 2번. 구비구비 털이라 구체화 3번. 짧은 시중인데도 구체화가 무려 3번이나 쓰인 거예요. 됐죠? 자, 이거 황진이 시조 우측 동짓달 그 우측 위에 한 요 정도부터 맨 위에 여기다가 쓰세요. 여기다가 맨 위에다가 여기다가 뭐라고 쓰냐면 자, 우리말의 특징. 자, 선생님 개념책에는 다 집어 넣어놨는데 선생님적으로 할 게 아니니까 따로 해드릴게요. 1번. 여기서 말하는 우리말의 특징이라고 하는 건 언어적 측면에서의 특징이라기보다는 문학 작품에 나오는 특징? 뭐 비슷하긴 한데 첫 번째, 우리말은 감각어가 발달되어 있어요. 감각어, 시각, 청각, 후각, 촉각, 미각과 관련된 말. 예를 들어서 대표가 색채어. 색채어라는 건 저번에 미리 했었죠. 색깔을 나타내는 말. 이런 거. 노랗다, 누렇다, 샛노랗다, 신노랗다, 노릇게 하다, 노릇스름하다, 노릇스름하다. 아까 됐죠? 뭐 이런 거. 감각어가 발달되어 있어요. 잘리네 약간. 자, 감각어의 발달. 자, 두 번째, 부사의 발달. 부사어. 부사어 안에 음성 상징어. 음성 상징어는 줄여서 음상이라고도 해요. 음상. 우리말은 문자 자체도 음상이 발달돼 있어요. 조금 괜찮아? 음상 발달돼 있는데 예사소리보다 된소리보다 거센소리가 더 세요. 빙빙 돈다, 빙빙 돈다, 핑핑 돈다. 바람소리가 들릴 것 같죠? 예사소리, 된소리, 거센소리가 갈수록 세져요. 그 다음에 양성 모음에 비해 음성 모음이 크고 어둡고 묵직하고, 뭐 촐랑촐랑, 출렁출렁, 졸졸, 줄줄, 두 줄이 많이 흐르는 느낌이지, 그죠? 양성이냐 음성이냐에 따라서도 달라지고, 예사소리, 된소리, 거센소리에 따라도 달라지고, 이걸 음상이라고 하는데 그 음상 상징어는 의성어 있대요. 적자림의 발달. 됐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이건 언어적 측면으로 봐야 되겠다. 높임법이 발달했어요. 높임법이 발달했어요. 그 옛날 여러분 혹시 우스갯소리 알지 모르겠는데 그 욕쟁이 할머니가 하는 식당에 회사원들이 밥을 먹으러 간 거예요. 할머니 저들 왔어요. 이분들 어떡하라고? 문들 자식들 어떡하라고? 아이고 저 배고파 죽겠어요. 배가 등짝이 부는 것 같아요. 빨리 밥 좀 주세요. 이놈의 새끼들 이게 소년이야 발효냐 갖다 쳐먹어. 우리 꼭 진짜 할머니 같아. 이러면서 밥을 맛있게 먹었어요.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지갑을 안 갖고 온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 저 이따가 제가 안 갖고 내려왔는데 퇴근할 때 드리고 갈게요. 그때 할머니가 갑자기 정색을 하고 왜 이러십니까 손님? 이런 거예요. 아까는 갖다 쳐먹어 해체 또는 해라체를 썼어요.
비격식체를 쓴 거예요. 반말을 쓴 거예요. 근데 지갑이 없어요. 이러니까 갑자기 왜 이러십니까 손님 하고 격식체 중에서도 최고 높이는 아주 높인 하십시오체를 쓴 거예요. 자, 이런 거 왜 갑자기 하십시오체를 썼니? 친소 관계를 드러내는 거예요. 친은 뭐예요? 친밀감. 소는 소원함, 거리감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막 해라책 쓸 때에는 친근하게 할머니 손자처럼 대한 거예요. 근데 갑자기 왜 이러십니까 손님? 이건 뭐예요? 가게 주인과 손님으로 공식적인 관계를 만들어버린 거예요. 직선화법으로 바꾼 거예요. 돈 내 이 새끼야, 그 뜻이죠. 이 뜻이죠? 그걸 친소관계라고 하는데 이 중에 1 또는 2가 2회 이상 (1번 2번 2번) 이렇게 되세요. 무슨 말인지 알죠? 1이 2번 이상 쓰이거나 2번이 2번 이상 쓰이거나 1번이면 합쳐서 2번 이상이거나. 응? 야, 이런 거 조심해야 돼 진짜. 음성상징어에 의성어 의태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의성어 한 번, 의태 한 번 쓰였어. 그러면 음성상징어의 반복을 통해 맞아, 틀려요? 맞는 거예요. 근데 의성어 한 번 쓰였고 의태 한 번 쓰였어. 근데 이거를 의성어의 반복을 통해 그러면 틀린 거지. 말장난 짜증나죠? 그렇게 해도 돼요. 조심해야 돼. 어쨌든 1번이든 2번이든 1번 2번 이든 간에 2번 이상 쓰이면 우리말의 묘미를 잘 살렸다 라고 이야기. 이 정도면 대충 우리말 묘미 잘 살렸지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요 기준으로 잡으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서리서리 의태어 구비구비 의태어 둘 다 의태어예요. 의태어의 반복사용 맞아요, 틀려요? 맞죠? 음성상징어의 반복사용 맞죠? 의성어의 반복사용 이건 틀린 거야. 속으면 안 돼. 근데 얘들아, 여러분 구비구비 어떻게 된 게 구비구비? 구비구비죠? 근데 서리서리는 느낌이 오나요? 안 오죠? 얘들아 물어보자. 스멀스멀 내가 말하는 느낌으로 느꼈을 수도 있는데 스멀스멀 얘들 다 같이 해서 긍정적 느낌이에요? 부정적 느낌이에요? 부정적? 그래? 수연아? 스멀스멀 긍정적 부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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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라?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 어떤 모습을 표현한 건지 아세요? 스멀스멀? 다행이다. 다행이다. 요즘에는 스멀스멀 하면 머릿속에 스네를 떠올리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향기로워 이렇게. 그 스멀스멀을 긍정적인 걸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스멀스멀은 어떤 때 주로 쓰냐면 벌레가 몸을 기어가는 느낌. 그죠? 구석탱이에서 곰팡이 썩은 냄새가 피어오를 때 뭐 이런 거. 그럴 때 스멀스멀 피어올라 이런 말 쓰는 거예요. 되게 부정적일 때 쓰는 것 같아. 제가 통념일 수도 있긴 한데 보통 그렇게 예문들을 보면 되게 부정적이에요. 근데 요즘 학생들이 그걸 긍정으로 보는 사람도 있고요. 이런 거 못 떠올려, 서리서리. 외국인들은 이거 읽고 느낌 안 와요. 여러분들 그나마 이거라도 오지. 외국인들은 일을 못해. 구비구비가 뭔 말인지 모르지. 그럼 야, 이거 떠올렸죠? 여기서 느낄 수 있는 화제의 정서는 뭘까요? 요즘 시간이 안 나오던데. 자, 시간을 잔뜩 보관했다가 님이 온 날, 짧은 날 님이 바로 가버릴 거잖아. 그걸 쫙 펴가지고 길게 오래오래 입고 싶은 거예요. 아싸 하면서 씨를 쫙 피는 거예요.
그럼 구비구비에서 알 수 있는 화자의 정서는 재배의 기쁨이에요. 응? 그러면 서리서리는? 서리서리는 얘들아 이렇게 생기게 서리서리. 시간을 얼마큼 보관하고 싶은 거예요? 많이, 엄청. 그죠? 간절한 기다림. 요즘은 이 문제 잘 안 나와요. 안 나오는데 그냥 우리말의 묘미를 잘 살렸다 이 정도까지 나와. 근데 우리는 음성상징어가 발달돼 있고 평생 그걸 용어로 쓰기 때문에 여러분들 알도 앞으로 이런 용어도 참 익숙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말의 특징이니까. 응? 됐죠? 자, 이런 걸 추상적 개념의 구체화 배워내요. 이었다가 펴리라 이런 것들이에요. 그 밑에 있는 예문들 관동별곡도 있고 또 뭐 있냐? 그 밑에는 김천택의 시조도 있네요. 요거 세 개는 관동별곡이고요. 어디 갔냐? 요거 관동별곡. 상위인곡, 김천택의 시조예요. 응? 작품을 외울 필요까지는 없지만 나중에 여기 있는 예문들이 다 나와요. 나올 거면 제가 집어넣은 거니까 이건 꼭 알아두셔야 돼요. 자, 시간상 요거는 생략할게요. 응? 한번 읽어보세요. 그 다음 추상과 구체를 아까 했으니까 넘어갈게요. 자, 주객전도. 자, 주객전도의 표현. 요거는 수능형 문제 나오기를 한 그렇게 높진 않은 것 같아요. 자, 분필을 살짝 써보고 너무 짧은데 잠깐만 여기 있나? 보라색도 없는 것 같은데. 자, 할게요. 자, 주객전도. 주체와 객체를 뒤바꾸어서 표현하는 게 주객전도의 표현이에요. 자, 그 밑에 예문으로 잠깐 볼까요? 공명도 날 끼우고 부기도 날 끼우니. 요거는 상춘곡이에요. 상춘곡에 나오는 마지막 그 결사 부분인데 공을 세워 이름을 날리는 게 공명이에요. 부기는 부유하고 귀한 거가 날 거린대. 공명과 부기는 의지가 있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나는 의지가 있는 존재고. 그럼 누가 누구를 꺼려야 맞아요? 내가 공명과 부기를 꺼리는 게 맞죠? 근데 공명과 부기가 날 꺼린대요. 내가 주체고 객체가 부기공명인 거예요. 그죠? 근데 거꾸로 표현했죠? 주객전도의 표현인 거예요. 이해되죠? 그 주객전도의 표현은 내신에는 잘 나와요. 그 밑에 있는 예문들이 시험에 나올 것들이에요. 자, 물 먹은 벨이 반짝 보석처럼 박힌다. 자, 이런 거예요, 얘들아. 정지용의 유리창이라는 시예요. 아들이 일찍 죽은 아들이 있었나 봐요. 하나가 아니야, 사실. 그 정지용 씨 자녀가 몇 명이라고 했지? 엄청 많아요. 한 몇 명쯤 될 것 같아요? 한 12 정도는 된 것 같아요. 12 정도. 가족끼리 농구 한 판 할 수 있겠다. 그죠? 근데 그 중에 한 6명 정도가 죽었대. 저희가 현재 4남매가 살아있어요. 근데 이제 원래는 내가 알고 있는 건 5남매고 내가 눈으로 직접 본 사람은 5남매고 위에 형이 있었대 원래. 거기까지 일찍 죽었다는 얘기는 들었어. 근데 그 위에 하나 더 있었대 원래. 그거는 최근에 알았어요. 최근에. 평생 얘기를 안 한 거지 부모님이. 응? 왜냐면 이제 뭐 가슴에 묻는다고 그러잖아요. 자식이 죽으면 그렇게 살아온 거지. 정지영도 그랬던 거예요. 그 당시에 이제 병으로 죽기도 하고 못 먹어 죽기도 하고 일찍 하니까 그 중에 하나는 폐병에 걸려서 죽은 거예요. 한 6살쯤, 4살이나 6살쯤 그 사이쯤 죽었나 봐요. 밤에 이렇게 유리창을 보고 있는데 상의가 살짝 껴있는데 그 유리창 너머에 별이 보이는 거야. 그 별이 마치 내 아들이 죽어서 별이 된 것 같은 거예요. 그 별을 보면서 아들이 떠올린 거야.
그래서 유리창 가까이 가가지고 상해가 꼈으니까 잘 안 보일 거 아니에요? 이렇게 호 불어가지고 딱 그 유리창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 눈물에 눈이 맺힌 거지. 그 눈물 맺힌 눈으로 별을 보는 거예요. 그럼 눈물이 아버지의 눈에 있어요? 별에 있어요? 아버지 눈에 있죠? 바라보는 사람이 아버지니까 아버지가 주체, 바라보여지는 대상이 별이 객체인 거예요. 근데 별이 물을 먹었대요. 물 먹은 별. 그러면 자, 아버지의 눈에 눈물이 있는 건데 그걸 별이 물 먹었대. 글씨 너무 작네. 주체가 객체 바꿨다는 거 알겠어요? 그죠? 자, 여기까지 할게요. 참고로 옆쪽에 우측에, 자, 이거는 전혀 관계없는 거야. 그냥 어휘야. 그 여러분들이 저도 그럴 수 있어요. 저도 그런 단어가 있을 수 있는데 어떤 단어들을 전혀 원래 의미와 다른, 자기가 평생 살면서 주변에서 주고받고 하다 보니까 잘못된 뜻으로 쓰는 언어 단어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잘못됐다는 걸 모르고 쓰는 단어들이 있거든. 그 대표가 이거예요. 자, 소혜가 무슨 뜻으로 알고 있어요? 지웅이 한번 해볼래? 우리 남학생 애들 대표로 한번 총대를 베고 소혜 하면 무슨 느낌이 들어요? 아는 대로 그럼 불러주면 돼. 다 똑같을 거예요. 비슷할 거예요. 소혜. 물에 떨어졌다. 좋아. 이슬이. 혼자 있는 거. 혼자 있는 거. 소혜. 적응하지 못하는 거. 외로운 거. 다 비슷하죠? 근데 이렇게 알고 있으면 문제 못 풀어요. 전혀 다른 뜻이에요. 내가 지금 뭐 설명하다 이걸로 넘어갔지? 주객전도. 원래 주객전도는 이 뜻이 아니에요. 이거 아니야. 주객전도의 원래 뜻은 이런 뜻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이 뒤집어졌다. 이게 주객전도예요. 근데 주객전도에 표현할 때는 그 뜻이 아닌 거예요. 그냥 주어와 객체, 목적어가 바뀌었다. 이 정도예요. 근데 원래 주객전도는 그 뜻이 아니에요. 주객전도가 소외예요. 주체와 객체의 역할이 뒤바뀐 게 소외예요. 사회학 용어예요. 자, 예를 들어서 인간이 물질 문명, 돈, 기계를 만들었잖아요. 또 인간이 주체고 돈, 물건, 기계, 건물 뭐예요? 객체고. 그럼 누가 누구를 지배하고 조종해야 돼요? 인간이 물건을, 돈을, 기계를 지배하고 조종해야 되잖아요. 근데 거꾸로 지배를 받죠? 그게 주객전도예요. 주체가 얘를 지배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고 거꾸로 지배를 받아. 이게 주객전도고 얘를 소외라고 해요. 인간 소외 현상.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뜻은 인간이 누구한테 딸을 당하겠냐? 그죠? 인간이 개새끼한테, 강아지한테 따당하니? 그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노인 소외 현상 해서 가셔야 돼. 노인 소외 현상. 그럼 지금까지 젊은 사람이 노인이 따당한다 이렇게 느낀 거 아니야? 그 뜻이 아니에요. 노인 소외 그럼 뭘까요? 그 뜻도 어느 정도 있어. 어느 정도 있어. 근데 지금 세대에 저기 태극기 부대들 있잖아. 그러면은 참 짜증나지. 생각 없이 가가지고 윤석열을 뽑아 이렇게 하면 짜증나지. 근데 그분들이 60년대, 70년대 우리나라를 만드신 분이기도 해요. 허리도 졸라매고 진짜 가서 일하고 아프리카, 중동 이런 데 가서 일하고, 응? 우리나라를 일으킨 사람들이긴 해요. 그 부분은 우리가 인정해줘야 돼. 응? 그러면 그러니까 도시와 산업화 이룬 주인공이 누구야? 그분들이에요. 응? 그럼 그분들이
도시화 산업화를 혜택을 받아야지. 근데 그 혜택은 누가 받니? 젊은 사람은 받고 노인들은 못 받고 있죠. 응? 그 노인이 이런 거에 후회를 받는다 그런 의미지 젊은이에게 따당한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전혀 다르죠? 우리 여러분이 또 잘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것도 있다. 자, 이런 단어는 여러분이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전혀 다른 의미로 해석이 돼. 이런 건 모르고 있다는 걸 모르고 있기 때문에 자아도 이런 것도 잘 이상하게 알고 있다. 소시민 이것도 뭘까? 자, 이것도 한번 떠올려보자. 이거는 소시민 어떤 의미 같아? 어?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 또 현실 비슷할 것 같아. 현실 조금 더 얘기해봐. 가까운 것 같아. 현실? 그냥 받아들이는. 현실 받아들이는 사람? 조금 어긋나긴 했는데 안주하는 사람? 이 새끼 눈치를 보고 있는데 그럼 가까워. 가까워. 안죽으로 가까운 거야. 안죽으로. 눈빛을 왜 피해 갑자기? 어떤 의미를 알고 있어요? 모르겠어? 혹시 이렇게 알고 있지 않아요? 힘은 없지만 경제력도 약하고 돈도 없지만 가족하고 화목하게 단란하게 지내면서 소확행 즐기고 뭐 소소하지만 확실한 의미에서 그런 걸 쓰잖아요? 소확행 즐기고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 이렇게 알고 있지 않아요? 어때? 씹고 있냐? 씹고 있었네? 내가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들었어요? 그렇게 생각하는 거 맞아요? 안 들었구만. 그래, 소확행만 들었네? 그런 사람들 맞아? 여러분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죠? 권력, 경제력이 좀 부족해도 가족 간에 이렇게 열심히 웃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건 서민. 근데 서민하고도 좀 안 맞긴 하는 것 같은데 소시민은 적어도 긍정적인 뜻은 아니에요. 현실에 안주하면 그게 맞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소시민은 말이 좀 어렵지만 오늘 외우세요. 현실이 부조리 말이 좀 어렵죠? 비합리적이다는 거예요. 죄 지은 새끼는 잘 살고 범죄자는 잘 살고 정직한 사람은 못 살고 이게 부조리예요. 정직한 사람은 깜빵에 가고 더 큰 죄를 저지른 새끼는 깜빵에 안 가고 한 명 죽인 사람은 깜빵에 가고 100명 죽인 새끼는 안 가고 이게 부조리예요. 지금 누군지 알겠죠? 부조리한 거예요. 응? 현실이 부조리한 것을 알면서 그 부조리한 현실이 자신에게 직접적 해를 끼치지 않으면 모르는 척 넘어가는 사람. 이게 소시민이에요. 이게 결국 긍정적인 뜻이 아니죠? 대표적인 시가 김수영의 사령 같은 시가 있어요. 사령은 죽은 영혼 이런 뜻이에요. 왜 죽은 영혼이라고 하느냐? 현실이 잘못됐는데 책이나 이런 데에서 독재 정권을 막 타도하자 이런 말이 나오는데 나는 말을 못해. 그러면 죽은 영혼이나 마찬가지 아니야? 나는 소시민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북어 같은 것도 맞아요. 최승호 북어. 북어가 굳었잖아요? 혀는 물론 없지만 한 쾌 혀가 꼬투리 쫙 깨가지고 쭉 20마리가 있는데 한마디도 못해. 말의 변비증을 앓고 있대. 이때 말은 야, 너 잘못했잖아. 대통령이 그러면 안 되지. 이렇게 말할 줄 알아야 되는데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걸 말의 변비증 이렇게 한 거예요. 군사 독재 정권 때는요.
지금은 좀 나을 수도 있어요. 멍청한 놈이 그나마 하는 바람에 다행인 거지. 다행이기도 하고 불행이기도 한 거예요. 응? 전두환 이런 게 했을 때는요. 실제로 막 화염병 날아다니고 길에 아스팔트가 아니고 그 인도 있잖아요. 돌 이렇게 있는 거 다 싸우다 보면 어쩌고 다 뜯어내요. 깨가지고 던지고, 응? 불 타서 죽기도 하고 뭐 분신하기도 하고 이랬단 말이에요. 전쟁터였어요 사실은. 응? 생각해봐. 우리 딱 바로 옆인데 여기서 야 얼굴에다 대고 최루탄 얼굴에다 직격으로 쏴가지고 죽고, 응? 거의 매일. 그래서 사실 나는 그 박근혜 때 촛불 뭐 1000만 행진이 이렇게 했을 때 좀 기분이 나빴어요. 왜 기분이 나빴냐면 그 나온 사람이 뭐 기분 나빴어요. 박근혜를 탄핵한 데서 기분 나쁜 게 아니고 우리가 그거 하고 있을 때는 그냥 안쪽에서 편히 있었거든. 응? 막 끌려가고 맞고 막 이럴 때 가만히 있었죠. 삶이 좋아진 거야. 좋아지니까 유모차도 끌고 애기 데리고 천문명이라고 해가지고 촛불 들고 나온 거야. 그 당시엔 촛불을 들 수가 없었어요. 아니 최루탄을 얼굴에다 대고 쏘는 무슨 촛불이야. 그죠? 물대포로 막 쏴버리는데 어떻게 촛불이냐. 그때는 던질 수밖에 없어요. 화염병도 던질 수밖에 없는 거야. 전쟁이었다니까. 근데 박근혜 때는 우리가 그만큼 성숙했지만 그 밑에 병사들도 이렇게 성숙한 거예요. 요번에도 우리 되게 웃기지 않아요? 혹시 첫날 갔어요? 그 특수부대가 유리창 깨고 이렇게 총 건네고 있을 수 없는 일이 그거 어떻게 총을 건네냐? 말이 되냐? 웃기지 않았어요? 총을 들고 있는 사람은 총을 놓으면 안 돼요. 총을 건네주고 건너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우리 알기로는 우리나라 특수부대 엄청나다고 들었잖아요. 그죠? 그 납포되고 이런 거 구하는 거 봐봐요. 엄청나잖아요. 근데 진짜로 주고 걔도 되게 싫었던 거야. 그죠? 아 씨발 이거 가라는데 가긴 가야 되고 몇 명이니까 여기 가는 게 맞냐? 쉬엄쉬엄 가다 봐. 첫째 오고 알았어.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걔들도 나름대로 생각이 있었던 거야. 요번에는 감동했어요 사실. 그 12월 3일 날 운전하고 가다가 들었거든요. 갔는데 가서 집에 도착했더니 어느새 의사당에 그 많은 사람이 몇 분 되지도 않는데 다 모였냐. 그리고 그 첫 번째 탄핵 그 불성립 됐을 때 토요일 날인가 일요일 날인가 토요일이었나요? 토요일 날 수업하다 나왔는데 애들도 뭐 관심이 되게 많더라고. 근데 불성립 됐대. 왜 그게 불성립 때 알아봤더니 앞에 김건희 특검 취소되고 그러는 바람에 겁먹고 나갔던 것 같아요. 응? 국힘당 애들이 그나마. 그래서 성립 자체가 안 됐대잖아요. 막 열받았어요. 근데 집에 운전하고 막 가다가 그때 정면회기 시간 수강 뭐라 그러지? 연구소 그거 하는 중이었는데 정면회기 그런 게 나오거든. 열받아가지고 혼란과 열기 때문에 사고를 딱 튀어나갔어. 근데 눈이 내리는 걸 싹 보면 눈이 하얗게 덮었잖아. 그런 거 보면서 내 마음도 저거라도 배워야 되지 않나? 이런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 마음 이렇게 안정시키는 거예요. 나도 그날 그랬던 것 같아요. 윤석열이가 나를 정념얘기를 이해를 시켰어요. 열받았었는데 운전을 막 가다가 그래 80년대 후반 90년대 초반에도 그랬고 광주 항쟁 때도 마찬가지고 저는 그때까지밖에 몰라요. 우리 그 전은 모르잖아요. 3.1운동 본 적이 없잖아요. 3.1운동 결국은 실패한 거예요. 쪽발이하게 당한 거야. 그때 좌절감이 얼마나 컸을까요? 그죠? 여러분 유관순은 들어봤지만 유관순 말고 유관순 옆에 있던 그분 이름은 모르겠네. 나중에 이름 찾아보세요. 일본 군 그 순사가 휘둘러가지고 팔이 이렇게 잘렸대. 그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이거를 돌려매고 헝겊으로 옆에 동여매고 그리고 이렇게 갔대. 우리나라 여자 정말 대단하신 분들 같아. 응? 얼마나
열받고 그랬으면 이걸 동의면 갖겠냐, 그죠? 응? 근데 이제 그런 걸로 쟁취해온 거 우리가 독립, 민주주의, 자 이런 걸 쟁취해 왔었는데, 응? 갑자기 1000만 명이 촛불 이렇게 하니까 좀 열받았던 거지. 응? 근데 나중에 보니까 요번에 보니까 아니야, 성숙한 거야. 군인도 성숙했고 그 윗다리 몇 명은 그랬지만 시민들 군인들은 성숙했던 거야. 그래서 그래 지나가니까 다 좋은 대로 살필 필요는 되더라. 응? 옳은 대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나는 요즘 청소년들 선생님 이제 나이가 들다 보니까 옛날에는 막 20대끼 막 욕하고 막 그랬는데 요즘 그냥 다 이뻐. 이게 까불까불하고 막 뭐라 물대고 이런 거 같잖아. 그래도 우리나라 애들처럼 착한 데 없어. 가다가 차치가 엎어지고 할머니 뭐 이렇게 하고 그러면 쓱 무심한 척 하다가 도와주잖아. 외국은 안 그런 거 같죠? 그죠? 난 나가본 적도 잘 모르겠어. 훔쳐가기 바쁘잖아? 우리나라 애들 안 그래. 응? 막 욕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 같아도 다 도와주고 쓱 담아주고. 응? 그런 모습 하나 있다고 생각하고 믿음이 되게 가요. 자, 마지막 시간도 없는데 헛소리로 갔었는데, 자, 요것 때문에 그랬어, 소심. 그래서 나중에 뭐 김수영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보면, 시가 보면, 자기가 소시민적인 모습이라고 생각해가지고, 반성, 비판. 상대방이 소시민적인 것도 비판, 내가 소시민인 것도 반성. 뭐 이런 걸 같이 통하게 돼. 자, 원래 대화책까지는 갈 수 있었는데 시리즈가 조금 더 길어졌던 것 같아요. 자, 만약에 하게 되면 소설은 빼더라도 뭐 본문할 때 할 수 있을 테니까 그때 하더라도 일단 다음에 한번 다시 갖고 오고 자 마무리 지을게요.